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우리가 추석 증거한달의 연휴를 모두 보내는 동안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며 거의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주춤거리는 모습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2% 이상 밀리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 1,98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코스피 낙폭도 정체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996포인트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형주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코스닥은 3일째 오르면서 530선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마감하고 난 이후에 해외 주요 이벤트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Q3를 내놨던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고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떠할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2010 미스코리아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유로존의 수출 국면은 여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과 중국의 지도층 정권 교체 등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4분기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4일 2,000선을 돌파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6거래일째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이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한때는 1,998선까지 올랐다가 1,990선 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1,980선으로 내려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을 받으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4% 상승하면서 19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5억 원, 647억 원 팔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241억 원이 넘게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241억 원 순매수, 비차익 거래도 181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총 42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보합권을 등락 중입니다. 특히 안철수 테마주인 미래산업의 강세에 힘입어 의료 정밀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종이목재와 운수창고도 상승세를 보이고 하지만 건설 업종은 1% 이상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가 1% 뒤로 밀려 거래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 판매 호조를 보인 현대차도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낸드 가격 상승 소식에 사흘 만에 오름세로 전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 가운데는 웅진그룹주가 여전히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코스닥 시장,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한 뒤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30선에 안착했습니다. 현재는 0.74% 오르면서 531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사자세에 나서면서 각각 297억 원, 6억 원어치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246억 원 홀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운송, 금융, 통신, 방송, IT,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통신 장비 등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출판, 매체 복제와 비금속, 금속, 인터넷, 의료 정밀기기, 유통 등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드래곤플라이와 위메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디지털 어드벤처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키스트가 장시작과 함께 상한가로 치솟았고요. 현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의 5%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원달러 환율은 9월에 이어 하락 흐름이 지속되면서 1,100원대의 하향 테스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2013년도 예산안이 발표됐고요. 400억 유로 규모의 감축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도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를 경감시켰습니다. 하지만 향후 구조조정 계획 등이 원활히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지원 조건 등의 여부는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전망입니다. 9월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책들이 모두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월에는 정책 효과 등이 경제지표 개선세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체감지표 이외의 실물 경제지표에 의미 있는 개선세를 확인하기엔 어려워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높이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다만 10월 내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미미한 수준으로 현재 수준에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가운데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90전 오른 1114원 4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를 이어갔지만 현재는 0.22% 강보합세 보이면서 13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이상 빠지면서 2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보합세에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은 1% 내외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71% 빠지면서 28,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눈에 띄는데요. 4% 이상의 상승세 보이면서 23,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0.53% 약보합세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2% 내외로 빠지면서 1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0.08%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SM이 2% 이상 상승하면서 6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이 2.50%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도 3% 내외의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3,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눈에 띄는데요. 6%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개인의 매수로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소폭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네,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소형주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대형주의 흐름보다는 기존에 강했던 그런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여전히 좀 지수가 좀 2000포인트를 전후해서 그 밴드 안에 좀 갇혀있는 그러한 구간 안에서 기존에 강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 속에서 일적으로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곤 합니다만 강했던 종목들이 한 번에 꺾인다든가 이러기는 조금 어렵죠. 어떤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상승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따 업종별로도 또 짚어보겠지만 그러한 흐름은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7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6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자면 일단 그 외국인들 오늘 700억 정도 그렇게 적지 않은 매도세이긴 합니다만 업종별로 좀 살펴봤을 때 화학업종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른 업종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화학업종에 지금 한 360억 정도 현재 매도액의 한 절반 정도는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 유가가 좀 상당히 급락을 하게 됐죠. 4%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란 사태라든가 중국 관련 이러한 부분으로 좀 크게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좀 이러한 정유주라든가 이런 쪽의 매도세가 좀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됐고요. 그다음에 운수장비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를 좀 판다고 봐야 되겠죠. 기아차는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갭을 좀 격차를 좀 좁히는 그러한 과정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여전히 자동차 쪽은 긍정적인 시각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따가 업종별로 짚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할 테지만 최근에 계속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상당히 반복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업종들, 반복적으로 거론이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화학업종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유통이라든가 운수장비라든가 이런 쪽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대신에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따가 종목을 또 보겠지만 낸드 플래시 쪽, DRAM 쪽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만 모바일 기기라든가 스마트폰 이러한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러한 낸드 플래시 쪽이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SK 하이닉스가 오늘 3% 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역시나 지금 지수를 보면 1997포인트죠. 그러한 구간 안에 좀 갇혀있는 2000포인트를 전후한 그런 구간 안에 갇혀있는 22통화정책 회의라든가 FOMC 회의록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앞둔 상태에서 시장은 여전히 좀 그 안에 갇혀있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을 저는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보고 계속해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좋은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따 종목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에 좀 매도가 좀 나오지만 그래도 지수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7%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 게임주들 또 엔터주들도 일전에 그러한 강했던 종목들 말고 다른 또 종목들 이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역시나 저는 변함없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 수급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그 안에 종목들 움직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딱 눈에 띄는 쪽이 모바일 바로 게임 쪽이죠.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흐름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오늘 신고가를 형성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들 일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전자결제 그리고 음식료, 대선테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업종의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주가의 어떤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 종목들이 역시나 계속 주목을 받게 되고 약간의 조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언급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단 흐름을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장 초반에 오늘 오전장에서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을 좀 눌러주는 그러한 주체가 됐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었는데요. 오후장 되면서 오후가 다가오면서 점심을 전후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되고 현재는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태죠. 그래서 시장을 다시 좀 상승을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좋은 실적을 발표하리라고 예상을 되고 있고요. 이미 이제 130만 원에는 안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이제 중소형주의 흐름들 계속 나타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 언급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쪽에서 매매를 계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투자 관점에서 보유하고 이러한 종목들은 역시나 IT 쪽의 흐름들 오늘 삼성 SDI의 흐름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16만 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좀 보유를 하고 들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주가의 흐름은 좀 약간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은 긴 시각에서 보자면 하반기라든가 내년을 보고 보자면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LG화학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형주 쪽의 흐름은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그 주가의 흐름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다 알고 났을 때는 이미 변화가 된 거죠. 투자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나서 사실은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투자라는 말에 좀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존에 지금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대로 보유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어떤 매매
계속 언급되는 그러한 종목들에 있어서 매매를 좀 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길게 보유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지금 다시 현재 신고가를 다시 형성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가를 형성한 상태에서 많이 오른 그러한 상태,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은 좀 그러한 리스크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종목별로 다시 좀 더 보도록 하면 뭐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도 오늘 뭐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뭐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도 지금 차트가 지금 신고가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 이런 종목들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 관심 가질 쪽은 뭐 IT 장비 부품들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Y소리라는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IT 쪽의 흐름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뭐 피팅주도 오늘 또 성광밴드라든가 DK락 이런 종목도 3%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쪽도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대선 테마 역시나 이런 인물 관련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좀 나타납니다만 혹시 뭐 일자리 관련 쪽, 이런 정책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윌비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에스코렉이라는 종목도 상한가, 신고가를 형성을 해주는 이런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변동성이 계속 지속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대선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인물 관련 테마보다는 역시나 이런 정책 관련 쪽에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대성 창투, 오늘 창투사들도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쪽들 계속 테마 관련해서는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 지점으로 가볼게요. 이상경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오늘은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예,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약세를 보이다 현재 안정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네. 모 증권사에서 정 시작 전에 한 3분기 실적을 소폭 하향 조정했었고 잠정 영업이익이 7조 5천억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이 그 실제 영업이익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특별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을 듯한 것이 오늘 오전에 주가 하락했었던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못할 것이라는 것이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갤럭시 노트2가 아이폰 5와 경쟁해야 하는데 LG전자 야심작인 옵티머스 G, 옵티머스 뷰2 등의 출시로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갤럭시 S3 가격 대란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휴대폰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일어난 점 또한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추가 상승폭은 제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회사 자체가 탄탄한 만큼 수익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5만원, 목표가는 140만원, 손절가는 115만원, 그래서 뭐 115만원에서 140만원 수익 매매 전략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지난 시간 종목 AS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 수혜주 중에 하나 뽑아주셨었는데 한국화본 수익률이 무려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목표하신 가격까지 홀딩 가능할까요? 예, 요번에도 운이 좋았었는지 네. 저번 주 추천드린 한국화본도 잘 올라서 추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큰 틀은 지난 방송과 다른 건 없습니다. 전반적인 회사 내용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코너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오바마와 롬니 모두 다 경기 부양책으로 셰일가스를 포함시키고 있어서 대선에 따른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고 오늘 정부가 이제 셰일가스 예산안 발표로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셰일가스의 장점만 좀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단점을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측면입니다. 셰일가스 추출 시에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부분이 물론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분명 셰일가스 테마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수가는 뭐 지금 잡으셔도 현재가 지금 잡으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도 그대로 10,000원, 손절가 7,000원 그대로입니다.
네,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가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도 수익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삼성무역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필수 소비재 종목 강세 현상과 중국 수혜주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 추천하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공약품 유통업체이지만은 기존 사업 정체 수준으로 현재 주력 상품의 성장성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탄탄한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신영자산, KB자산운용에서도 각각 한 7%, 6% 보유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력은 렌즈 제조업 자회사에 있습니다. 안경렌즈 제조업체 에실로 코리아의 지분을 50% 들고 있고 이 자회사 에실로 코리아가 케미그라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경 쪽이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라서 영업이익률이 17%에서 한 2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회사가 모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자회사의 성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관련 수혜주로서 현재 중국 13억 인구의 연간 렌즈 소비량이 1억 정이 안 되는 수준인데 중국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안경 착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5천만 인구의 연간 3,500만 장 렌즈 소비를 감안해 보면은 성장성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고가 렌즈보다는 경기 영향을 좀 덜 받는 중저가 렌즈에 오히려 기회의 시기가 되고 있고 이런 점이 케미그라스에 좀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자회사 케미그라스가 베트남의 생산 라인 신규 증설 중에 있고요. 내년 6월 일부 공장 완공되면서 1200만 장 추가 생산 시작해서 현재 5천만 장 수준의 캐파가 2015년도에는 연간 1억 장까지 생산 가능한 예정이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매출은 2,600억에 영업이익이 70억으로 전년 대비 7% 정도 둔화될 예정이지만은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순이익은 200억으로 예상돼서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윗꼬리 달면서 잠시 눌러주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 11,000원인데 매수가는 약간 눌림 더 준다 보고 10,000원 초반, 목표가는 현재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다른 중국 관련 수혜주 중에서 안과 관련 종목들 주가 감안해서 14,0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부침이 있었던 8,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상 메리츠증권 이상경 과장이었습니다. 네, 삼형무역도 큰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했다는 최근 시장의 추측을 부인했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을 곧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 채 아니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들은 스페인이 오는 8일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나 18일부터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 등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9월 ADP 민간 부분 고용은 16만 2천 명 증가했고 9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55.1로 전달의 53.7보다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9월 비제조업 PMI 지수가 53.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56.3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에 머물러 있어 2개월째 경기 위축을 가리킨 제조업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QE3의 약발을 드러내는 걸까요? 미국의 경기 지표는 좋게 나오는 반면 스페인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임박했다고 했다가 또 총리는 또 부인을 하고요. 이렇게 미국의 경기 지표 호조, 스페인의 우려, 이 가운데 시장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하는 걸까요? 네, 전일 미국 ADP에서 발표한 9월 민간 순고용은 전월보다 16만 2천 명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14만 명도 웃돌았는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55.1로 전문가 예상치인 53.1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기 지표들이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보다 더 공격적이었던 3차 양적 완화의 강도를 생각하면 실무 지표의 어느 정도 개선은 이미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이번 주말에 있을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물 지표 개선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맞지만 지금 시장은 미국보다는 유로존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ECB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국은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페인은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고 있는데요. 전일 스페인 총리는 구제금융 신청을 부인하면서 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미루어진다면 국채 금리 상승과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제금융 신청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시장의 새로운 호재가 되진 않겠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안도랠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ECB 통화정책회의도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이미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쉬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달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특별한 정책 발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유로존 경기가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ECB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를 낮출지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인 레피금리는 연 0.75%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오버나잇 예금금리는 약 0%이고요. 오버나잇 대출금리는 1.5% 수준입니다. 이들 기준금리는 지난 7월 25bp 인하되었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차후 정책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QE3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QE3를 내놨던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FOMC 의사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달 발표한 3차 양적 완화인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배경과 경제 전망입니다.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QE3를 내놓자 여러 연준 위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위원들은 침묵하면서 이번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밝혔으나 목표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통화 정책에 대한 암시인지 이번 의사록 공개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중국은 11월로 당 대표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정책 모멘텀 언제부터 부각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중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2달 연속 기준선인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8월에 2.7%에 그쳤습니다. 이는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따라 제조업과 함께 수출 산업도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도 외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7%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관은 그 6%대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음 달 8일 당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어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양책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다음 달 당대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11월까지 기다려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일 장 초반 좀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이 지금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세 강화 이후에 지금 매도세가 좀 약해지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미국 경기 지표가 비교적 괜찮게 나왔지만 아직은 유로존 불확실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직까지는 급락의 가능성은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외국인의 매수 여력도 여전히 소폭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금일 오후장 전략은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오늘장, 오후장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이슈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투자 비법까지 전수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증시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네. 아직은 실망감이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3분기에 어닝 시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박스권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러한 어닝 시즌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 하지만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상승 상단도 상당히 막혀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업황별로 산업재 여러 가지 섹터들을 돌이켜보면 현재 하반기에 유망한 업종은 미디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IT 분야에 대한 어닝 기대감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유관 업종의 최근 국내 증시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게임 업종이라든지 유틸리티 관련 업종 그리고 미디어 업종이 상승세가 상당히 좀 도드라지는 그런 현상도 지금 충분히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유가 하향 안정세가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데이터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시 하반 경직성에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의 PMI 지수의 하락은 상당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활력이 좀 이뤄지고 에너지 상승이 좀 이렇게 주가 에너지가 좀 약해 보이는 것들 이러한 연유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에너지와 산업재 섹터는 조금 더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섹터는 적어도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삼성전자가 내일 또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요. 실적과 그리고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3분기 삼성전자 이익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26.7조 원의 예상 이익이 기대되면서 내년에는 28.6조 원까지 플러스 7%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약간 내리막을 걷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매출은 한 50조 3,19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조 4,77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4.9%의 순이익은 6조 3,020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7조 중반대를 충분히 상회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매출이 52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6조 6,040억대로 일단 4분기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의 실적 피크는 금년 3분기가 될 전망이 상당히 우세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은 굉장히 높지만 4, 4분기 하향세와 연간 기준 성장률이 순증은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2013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실적 전망을 비교해 봤을 때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오르게 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빈미가 될 것이고,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약한 부분에서 저점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주가는 회복세를 만들겠지만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오늘 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춤한 가운데 9월과 같은 외국인들의 매수 행진을 기대해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건가요? 네, 구조적으로 수급적인 여건상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컴백할 것을 좀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적어도 매도 세력으로 돌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만 좀 안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외국인 자체가 최근에 달러 약세를 해지하기 위한 수익률 보존 차원에서 이머징 증시,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곳에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바이코리아라기보다는 지금은 한국이라는 창고에 짐을 잠깐 맡겨놓으면서 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그동안 사놓은 순매수했던 많은 현물 물량들을 받아줄 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개인이 되기에는 조금 굉장히 트레이딩 바이로 굉장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물량을 받아줄 세력으로 대거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하면 떠넘길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량을 쏟아내가지고 주가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고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급 세력이 등장할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답보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컴백은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직까지는 추석 전에는 홀딩에 대한 그리고 또 순매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날돌긴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중소형주가 끝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플레이들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에 대한 어닝 모멘텀이 사실상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의 전체적인 GDP 성장률의 하향 조정과 내년도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매기는 수급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통적인 정책적 중복 사업이 어떤 것들이 되는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대선 테마라든지 또는 게임 테마, 그리고 SNS 테마, 대북 정책 관련주들, 이러한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대선 테마라는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고 위험스럽긴 하지만 시장이 대형주가 안 되는 와중에 시장 개인별 수급이라든지 기초적인 수급 자체가 중소형주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HR이라든지 또 위메이드, 또 그리고 나우콤이라든지 KINX, 로만손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중심으로 계속 트레이딩 바이로 중소형주 플레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평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페인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기업 실적 전망도 하향되고 있고요. Q3 발표 이후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예. 일단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예.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 좀 안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딱 세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지난주랑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페인에 관한 문제,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Q3 논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어떤 G2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해서 좀 불안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ECB 어떤 무제한 국채 매입 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구제금융 신청하게 되면서 어떤 ECB의 통제권으로 어떤 가득 위한 그런 작업들을 현재 독일과 그리고 ECB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현재 스페인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불협화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조금 안 좋은 현상이 지금 추가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런 불안감도 좀 해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고 싶지만 이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3분기 어닝에 관한 부분을 좀 짚어볼 때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었지만 이미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나빠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외국인들 아마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10월 11일 날 미국 알코아를 시작으로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닝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미국 어떤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해서 등락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3 모기지 증권이 이제 무제한 모기지 증권에 대한 어떤 매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여기 어떤 실시에 관한 잡음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기지 증권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고용을 개선시킬 것인가, 그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의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통화 정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효과, 어떤 이런 부분도 동반적으로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지만 아직 재정 정책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 정책, 일단 어떤 연준에서 어떤 버냉키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좀 나서 달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QS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잡음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도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가장 큰 두 나라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권 교체가 이제 12월 달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어느 당이 그리고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재정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신경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에 돈을 푼다고 해서 이 돈이 어떤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시장에 풀린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어느 당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외국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투자자분들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드린 스페인 3분기 어닝 그리고 Q3에 대한 논란 그리고 G2 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선물과 좀 연계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만 좀 세워본다면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1970포인트였던 체크 여부 계속해서 말씀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이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좀 성적이 좀 안 좋네요. 좀 성적을 받는 기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제약주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양약품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비중을 한 20% 정도 하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약주 같은 경우 최근에 그 해외 진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아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 종군당, 한미약품 그리고 LG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양약품도 최근에 신약 그 발매로 인해서 웬만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화기 궤양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부분 바로 좀 넘어가 본다면은 자, 먼저 수급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간단하게 짚어본다면 자,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7월 26일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 초록색을 보게 된다면 기관의 수급도 일단 9월 28일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 상승 좀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오늘 종가 쪽에 한번 매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31,000원 정도 한 10% 보고 한번 준비를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500원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최근 어쨌든 24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양약품까지 오늘 담아봤는데요. 네, 그 전에 지난주 포트폴리오 가운데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네. 두오산업이 낙폭이 좀 커요. 네. 9% 정도 손실이고 네오이지게임즈 한 4% 정도. 일단은 그 메디프로는 제외하고 두얼산업하고 네오이즈게임즈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얼산업의 좀 손실폭이 큰데요. 이 종목은 어차피 그 변동성을 노렸기 때문에 비중 1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2,680원, 2,650원에서 2,700원 정도 가격을 지켜준다면은 계속 보유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종목은 신고와 관련해서 테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요거는 일단은 그 손절적으로 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최대한 손실폭을 좀 더 줄이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28,000원 정도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일단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까지는 어쨌든 좀 보유를 하시고 손절을 하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결정을 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양약품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4종목이 담기게 되겠네요. 메디프로 4.3% 수익입니다. 목표가까지 보유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두올산업, 네오이즈게임 손실 중이지만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지켜봐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담은 종목은 일양약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